봄길남도의 주인공은 이름이 수입니다. 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뭐 화가 난 수, 억울한 수, 시무룩해 있는 수, 얼어서 꽁꽁 다져진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작가의 말을 써주실 때도 네. 이 수라는 아이, 이 꽁꽁 얼어붙은 수라는 아이와 봄의 남도를 여행 가는 마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써주셨어요. 네. 수가 실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의 모델이 된 친구는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수의 그런 모습이 그 친구의 한해진 모습은 아니고요. 어떤 친구에게나 다 그 모습은 있어요. 학교 생활, 또 처음 겪는 사회생활 이런 것 속에서 네. 억울하고 분하고 적절하게 자기가 표현되지 못해서 화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저는 여행을 통해서 좀 다독여주고 녹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수라는 아이가 봄길 남도에 잘 어울리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아이가 남도에 가서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따뜻한 봄 기운을 막 받으면 따뜻하고 이게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활개를 좀 치는 모습을 보고 네. 싶었어요. 저는 진짜 수가. 네, 수의 힐링 여행. 우리의 주인공들은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꼭 만나요. 네. 그 테리 씨와 양희 씨가 아무래도 어른이다 보니까 그 또래 친구들과의 그 여행의 로망, 즐거움을 담아서 즐거움도 있죠. 네, 또래 친구들도 또 만나고 하죠. 네. 봄길남도의 수의 친구는 초록 도마뱀입니다. 네. 제가 남도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도마뱀이었어요. 도마뱀을 바깥 정원에서 돌담 사이에서 그렇게 쏙쏙 움직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랍고 신기하고 네. 남도를 생각하면 우선 그 도마뱀이 떠올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본 도마뱀은 잿빛 도마뱀이었고요. 보호색. 초록색이라는 설정은 저 도마뱀이 초록색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넣은 이름입니다. 매 작가님이 네. 초록 도마뱀으로 그려주셨고 수가 입은 잠바도 초록색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둘의 케미가 색상으로도 되게 잘 드러났었던 두 친구가 만날 때 얘네들이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싸웠어요. 계속. 네. 그 도마뱀 성격도 만만치 않죠. 네, 우리 만만치 수 않죠.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네. 도마뱀이 이 친구가 흥도 좀 있고 설레발도 있고 허풍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지지 않는 성격이고 네. 저는 근데 아이와 아이가 서로 만나서 친구가 돼서 서로 얽히고 뒤엉키는 그런 과정은 싸움도 하고 허풍도 떨고 또 뭐 주먹질도 했다가 그러다 하면 또 헤헤거리고 웃고 그런 과정이 바로 친구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적절해요. 네. 우리 엄청 싸우다가 친해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또 초록 도마뱀이 의리가 있어요. 네. 수가 이제 가상의 모험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때 그 이무기를 찾아서 습지에서 배를 타고 이무기 섬까지 가는데 얘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막 가냐 그랬는데 초록 도마뱀이 나타나서 같이 가겠다고 나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도마뱀이 처음에는 그 여행을 말리죠. 그 모험을 말리다가 수에게 안 통하니까 그럼 나도 갈 거야. 혼자보단 둘이 낫지 하면서 이제 선뜻 앞장을 서버리죠. 그런 모습 좀 멋있었죠. 멋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모험에 이런 친구들의 관계라면 실제 상황은 위험하죠. 위험한데 이거는 이제 메타포의 세계니까 저는 아이들이 살면서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외롭지 않기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돼야지 또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겠죠? 네. 수가 초록 도마뱀이랑 가는 이무기 섬은요. 양희 씨에게 그 바다 건너 섬에 사는 이무기 이야기를 듣고 수가 그곳에 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왜 갔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용이 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좌절을 하고 부끄러워서 네. 숨어버린 이묵이라는 캐릭터. 거기에 수가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닐까? 자기도 좀 좌절하고 속상한 일도 많고 했으니까요. 저는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은 이묵이 이야기를 이묵이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묵이가 굳이 뱀이나 용의 형상이 아니라 소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데 모티브가 있었겠죠.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죠. 네. 네. 이묵이는 수의 다른 모습이에요. 수의 심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인간은 단순하지 않죠. 그건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 안에서도 깊이 숨겨져 있는 또는 감추고 싶은 또는 네. 저절로 감춰져 있는 그런 자기의 네. 모습이 있는 거고요. 저는 매 작가님이 사파를 그려주셨을 때 수와 이묵이가 쪼그리고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했었어요. 저는 마주보고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의 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때 되게 좀 놀라거든요. 네. 사실은 이 원고를 드리지 이거는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 이렇게 그쵸. 말씀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 작가님들은 원고를 읽고 그거를 딱 표현을 해주실 때 만나지 않았지만 만난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저도 좀 들어요. 놀라운 네. 순간들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그림 보고 매우 좋아했었죠. 수가 이무기 소년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 시발점은 저는 사실 그 화주 운주사에서 네, 만난 와불 할아버지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불 할아버지한테 소원을 빌러 갔던 수가 와불 할아버지가 수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소원은 누구에게 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데요? 했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렴. 난 뭐 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선문답식으로 예, 이렇게 좀 해요. 선문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수가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소원은 뭐지? 난 뭘 빌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수가 약간 엄마의 그 바램과 자기의 바램을 분리해 나가는 어떤 시발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와불을 처음 봤을 때 분명 어떤 아주 강렬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바위를 그렇게 네. 큰 형태로 네. 깨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게 추정컨대 500년 이상 그 네. 자리에 누워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강렬한 갈망을 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네. 그 소원들은 다 어디로 흩어졌을까,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저는 본질적으로 소원은 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원을 빈다라는 행위 자체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와불 할아버지는 바로 그런 마음을 끌어주는 그런 어른의 역사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수가 뭐 그 외에도 또 금산에 가서도 뭐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는 것 같지만, 하지만 끝까지 수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점이 뭐 수의 소원이 딱 극명하게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그 소원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수의 모습이 좋았어요. 사실은 수는 자기 소원이 굉장히 명확한 아이였어요. 아이였는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수의 여행 아니었을까.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얇은 표피층의 소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찾아가는 게 수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가 자라면서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